평화라더니 위기 상황의 한반도.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는 선거 개입. 9일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비박계로 분류되던 심재철 의원의 러닝메이트 정책위 의장은 친박계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터뜨리며 전투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김재원 의원은 전략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악법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투쟁하되 협상하게 되면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정견 발표에서 2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 자금을 총선 여론조사에 쓴 혐의로 적폐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를 회상하며 제 딸이 수능시험을 치르는 날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 수없이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 영혼이 탈탈 털리는 느낌이었다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혼절하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노건을 욕실에 넣어두고 언제든지 죽을 때는 망설이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해 모두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한파에서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 파트너로 김재원 의원을 영입한 것을 놓고선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비박과 친박 하모니를 이루는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로 좌파 언론 방송들 또한 더 이상 친박 프레임으로 한국당에 생채기 내기도 상당히 애매해졌어요. 지금 불거진 의혹들은 모두 문재인 측근들이 연루돼 있죠. 또 청와대 공보라인의 설익은 해명은 논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올해 초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 안 했다고 자평하며 하명 수사 논란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은 어느 별에 살고 있는 걸까요? 문재인 발언에 온라인 누리꾼 3,200여 명 이상의 화나요를 클릭하며 인지부조화의 대표적 사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인간. 쓸데없는데 신경 끄고 뉴스 좀 보고 살아라. 간도 작아서 기자회견도 못한다라고 분노했습니다. 지난 7일 문재인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는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며 자화자찬 늘어놓다가 갑자기 트럼프와 통화하고 나서는 이제 한반도의 위기가 왔다고 짓거리는 꼬라지가 참 웃기기만 합니다. 이런 문재인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저 불쌍할 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국민 절반이 여전히 개돼지 수준인데 지금 확실히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위기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눈치고 다닌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은 7일 한반도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라며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로 추정되는 상황이 미국 상업위성에 잡히고 미국은 한반도의 코브라 볼 등 연일 정찰기 순회를 하며 북한에게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위기 징후로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외교, 군사 당국자 등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라며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도 CVID를 거론하며 서두르지 않겠다. 북한 비핵화를 대충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라고 열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9일 유명 록밴드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인 리더 보노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북한의 동창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도발과 미국의 강경 대응 태세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진행된 부적절한 이벤트성 행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북한 어느 곳에 끼이지 못하고 나홀로 평화 노름이나 하는 문재인을 향해 한 네티즌은 오토 원비어 부모는 접견안해주면서 U2는 접견해주는 이유 좀 들어봅시다. 아, 물론 느구 정은이가 불편해하는 건 이미 알고 있고라며 전곡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지난 3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숨진 A 수사관과 관련하여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유재수 사건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해온다며 펑펑 울었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단언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권에선 검찰이 A 수사관을 별건 수사로 압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두 채널A 취재를 종합한 결과 A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시점에 통화가 이뤄진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불러 A 수사관에게 말 맞추기를 강요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한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게 전화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A 행정관은 당시 울산경찰청 지수대장과 수사팀장 등에게 전화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입니다라고 밝히며 수사팀장에게 왜 인사교체가 됐는지 불만은 없는지 또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한 이유가 뭔지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장은 할 말이 없다면서 대화를 끊었는데 잠시 뒤 A 행정관이 다시 전화를 걸어 김기현 시장 측근을 고발한 건설업자와 황운하 울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간의 유착 의혹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청와대 전화를 받은 당시 지수대 대장과 팀장은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지시한 황운하 당시 청장과 갈등을 빚다가 인사교체된 상태였습니다. A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인 대통령 진인차 관리를 넘어 김기현 전 시장 수사팀 동향을 직접 파악한 겁니다. 단순히 첩보 전달만 했다는 청와대 해명과는 배치됩니다. 검찰은 관련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청와대가 첩보 이첩 뒤 수사팀 동향을 파악한 이유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관련 제보를 받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내용을 가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4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 전 행정관은 제보받은 내용을 일부 편집, 요약 정리했다.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설명한 것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입니다. 6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2017년 10월 송 부시장으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받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제보를 첩보 문건으로 정리하면서 일부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첩보 문건 중 약 10%의 분량이 가필, 첨삭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 전 행정관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최초 제보의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문 전 행정관의 제보 수정은 중복된 내용, 난삽한 표현을 정리한 것으로 맥락을 보기 쉽게 정리하는 수준이었다고 했었습니다. 이는 송병기 부시장의 SNS 제보에 없었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지는 않았다는 뜻이어서 청와대의 허위, 부실 해명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최근 문모 전 행정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서 받은 제보, 로데이터와 청와대가 작성한 첩보 보고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널A는 청와대가 제보자료 원본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보자인 송 부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문 전 행정관이 최초 제보에 없던 비리 의혹을 추가했다면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더 커지게 됩니다. 검찰이 지난 4일 압수수색영장을 들고도 청와대 경내에 집입하지 못한 건 군사시설의 경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바로 이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입니다. 박근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때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청와대도 치외법권이 아니라며 법 개정안까지 낸 바 있죠. 검찰은 그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자료를 받았는데 예상대로 의미 있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지난 4일 고민정 대변인은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진술에 의존한 압수수색은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취사 선택한 자료만 제출됐을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된 자료 가운데 의미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노골적인 수사회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검찰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강경 메시지가 나오고 청와대도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 등에 흘리면서 수사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과 조국이 등 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정권 핵심과 검찰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이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이끌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겨누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면서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정기 인사를 기회로 수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수사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